대추 세 알이면 죽어가던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옛말이 있어요. 그만큼 대추에는 많은 약효가 있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건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 대추의 효능과 그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궁합이 딱 맞는 8가지 음식, 그리고 대추를 먹을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도 알려드릴게요. 대추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칡이에요. 대추에는 불면증을 개선하고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도움을 주는 효능이 있어요. 이런 효능이 칡과 함께 드시면 약효가 배가 돼서 도움을 주게 되는데, 대추에는 갈락토스, 메가당 등의 성분이 풍부해서 긴장을 풀어주고 신경을 안정화시켜줘서 불면증을 완화시켜줄 수가 있죠. 또한 대추 씨에는 사포닌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중추신경계를 안정화시켜주는 효능이 있어서 신경을 이완시켜주고 수면을 유도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혈액순환도 개선시켜줘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이로 인해 수면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거죠. 이런 효능들이 칡 속에 함유된 이소플라본과 만나서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되는데, 칡은 우리 몸에 상체에 열을 내려줘서 수면 장애를 개선시켜주는 식품으로 또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소플라본이 몸에 열을 내려주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줘서 이완을 시켜주고 숙면을 취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대추와 칡을 함께 복용하는 방법은 차로 만들어 드시면 되는데, 만드는 방법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물 3리터 정도에 대추는 8알 정도, 칡은 약 30g 정도를 넣고 물이 반 정도 줄어질 때까지 끓여서 차로 따뜻하게 드시면 돼요. 특히 여성들에게 적극 추천드리는데, 그 이유는 칡에 함유된 이소플라본의 양은 석류나 콩에 함유된 양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이에요. 이소플라본은 중년 이후 여성들의 갱년기 증상 완화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는 것도 좋아요. 두 번째로 대추와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은 바로 영지버섯이에요. 영지버섯의 맛은 쓴 게 특징이고 대추는 단맛이 특징이에요. 대추와 영지버섯이 만나면 영지버섯의 쓴맛을 대추의 단맛이 중화시켜주는 건데, 영지버섯에는 베타글루칸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데 좋은 음식이라고 볼 수 있죠. 또한 레티난이라는 성분도 풍부한데, 이 성분이 강력한 항암작용을 해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암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에도 도움을 줘요. 그리고 영지버섯에는 불포화 지방산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혈관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주죠. 또한 이 영지버섯은 자율신경을 안정시켜서 불면증을 개선하는 데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데, 한의학에서는 신경쇠약으로 작은 일에도 가슴이 뛰는 증상,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잠이 잘 안 오는 분들한테도 처방하는 약재이기도 해요. 이런 효능들이 대추와 만나면 그 효과가 극대화가 되는데, 대추와 영지버섯을 함께 차로 끓여 드시면 불안했던 마음도 진정되고 안정화되는 효능이 더 상승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 대추와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은 상황버섯이에요. 대추와 상황버섯을 함께 드시면 면역력과 항암 효과가 극대화되는데, 대추에 풍부한 베툴린산 성분은 강력한 항염작용으로 염증을 억제하고 항암작용도 있어서 암세포도 억제해서 종양증식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죠. 이런 대추의 항암작용을 극대화하는데 상황버섯이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상황버섯에도 다당류인 베타글루칸 성분이 풍부해서 항암 효과와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약재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버섯에는 베타글루칸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한 버섯은 상황버섯, 영지버섯, 표고버섯 등등이 있겠죠. 네 번째, 대추와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은 바로 양파예요. 대추는 간세포의 독성 수치를 정상으로 회복하는 효능이 있는데, 이것은 대추에 함유된 사이클릭 AMP라는 성분이 항염증, 항지질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때 양파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되는데, 양파에 함유된 글루타치온 성분은 간의 해독작용을 돕고 간의 피로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대추와 양파는 함께 차로 끓여 드시면 되는데,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물 2리터 정도의 대추 10알과 양파 반 개를 넣고 끓여주시고 물이 반 정도 줄 때까지 졸여서 차로 드시면 돼요. 다섯 번째, 대추와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은 바로 계피예요. 계피는 향신료로도 많이 사용되고 한약재로도 사용되는 다양한 쓰임새가 있는데, 계피에는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혈당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해줘서 체온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을 줘요. 특히 손발로 가는 말초혈관을 확장해서 손발을 따뜻하게 해주고 피부의 혈관도 확장해줘서 몸이 으슬으슬 추울 때 이런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데도 도움을 주죠. 또한 계피는 소화를 돕고 가스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고 염증을 억제하고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데에도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또한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면역세포의 생산을 촉진해서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데도 도움을 주죠. 특별히 여성에게 좋은 점도 있는데, 자궁을 따뜻하게 만들어줘서 여성 질환에 많은 도움을 주는 식품이에요. 계피는 다만 매운맛이 강하고 위와 식도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단독으로 먹기에는 불편한데, 대추와 함께 드시면 이런 문제를 줄여줄 수가 있겠죠. 여섯 번째, 대추와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은 생강이에요. 한의학에서는 대추와 생강을 함께 한약재로 처방을 많이 하는데, 강삼조라고 해서 생강 3쪽과 대추 2알을 뜻해요. 대추와 생강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위장이 약한 사람의 소화 기능을 도와서 영양분의 흡수율을 높이고 흡수된 성분들이 몸 전체에 잘 퍼지게 하는 작용을 해요. 대추와 생강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생강의 쇼가올 성분이 소화액의 분비를 촉진해서 대추로 인한 위장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대추는 생강에 자극을 중화시켜 위장에 주는 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요. 이렇게 대추와 생강을 넣고 끓인 것을 강조탕이라고 하는데 수족냉증이나 평소에 몸이 찬 분들이 드시면 몸이 따뜻해지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알려드린 계피까지 함께 넣고 끓이셔도 좋은데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대추 5알, 생강 4쪽, 계피 5g, 물 2리터 정도를 넣고 끓여서 반 정도 줄어들 때까지 졸이시면 돼요. 7번째 대추와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은 마늘이에요. 마늘은 항암 식재료로도 유명한데 항암 작용뿐 아니라 피를 맑게 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좋은 음식이죠. 마늘은 혈관 확장을 촉진하고 혈류를 개선해서 고혈압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전 생성을 억제해서 심장질환이나 뇌졸중의 위험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또한 항균 및 항박테리아 특성을 지닌 알리신과 같은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어서 전반적인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돼요. 미국 국립암연구소를 비롯한 각종 기관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지속적으로 섭취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폐암, 전립선암, 위암, 대장암 등 암 발병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마늘과 대추의 음식궁합이 좋아서 대추와 마늘의 효능이 극대화가 되는데 마늘과 대추를 함께 먹는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삼계탕이 있죠. 8번째 대추와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은 통밀이에요. 통밀에는 비타민 B가 풍부해서 비타민 B는 우리 몸의 에너지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생성을 돕기 때문에 기분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데도 효과적이고 또한 통밀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혈당 상승을 억제해주는 효능이 있어서 혈당 유지에 도움을 주죠. 그리고 비타민 E, 칼륨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 콜레스테롤이 체내에 쌓이는 것을 억제해서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줘요. 대추와 통밀을 함께 섭취하면 뇌의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갱년기의 우울증을 또 완화시켜주고 스트레스 저항력을 높여주고 불안 증세를 낮춰주는 효능이 있어요. 특히 신경성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완화시켜주는데 신경성 위염, 신경성 장염, 불면증, 신경성 편두통 등의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자율신경의 균형도 잡아줘서 심장신경을 안정화시켜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대추와 통밀을 함께 끓여 차로 만들어 드셔도 좋고 대추를 제무로 만들어서 통밀빵에 발라 드셔도 좋아요. 이외에도 대추에 함유된 여러 비타민과 식이섬유, 플라보노이드, 미네랄 등이 노화를 방지하는 효능이 있고 특히 대추의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 쌓이는 발암물질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효능도 있어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또한 대추에 함유된 베타카로틴은 체내에 발생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피부 미용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또한 대추에는 칼륨이 바나나보다도 2배 이상 함유가 되어 있어 체내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해주죠. 이로 인해서 고혈압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리고 베툴린산 알파토란이라고 하는 성분이 풍부해서 위험을 억제하고 예방하는 효능도 있어요. 대추는 이렇게 좋은 효능들로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지만 모두에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럼 대추를 드실 때 주의해야 될 분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당뇨가 있는 분들인데 대추의 GI 지수는 40에서 60 정도로 높은 편에 속해서 당도가 사과보다 5배 정도 높은데 당뇨가 있는 분들이 대추를 드시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어 피해줘야 되고 다만 생강과 계피를 함께 드시면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니 꼭 기억하셔서 당뇨가 있는 분들을 대추를 드실 때 조금 더 안전하게 드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몸에 열이 많고 땀이 많이 나는 체질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대추가 몸에 맞지 않는 분들인데 대추가 좋다고 해서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몸이 늘어지고 열이 나고 복통과 설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대추를 많이 드시게 되면 속이 부글거리고 구토와 설사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대추를 드실 때 생강과 함께 드시면 증상을 조금 완화시킬 수가 있으니 한번 기억하셔서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네 번째는 대추 알러지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대추를 드시면 호흡곤란이나 입주위가 붓는 현상, 심하면 기도가 폐쇄가 되는 증상까지 일어날 수가 있으니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대추에 함유된 특정 단백질이 원인이 돼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다른 과일에도 알러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평소에 특정 과일에 알러지 반응이 있으신 분들은 대추를 드실 때는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 드시길 바래요. 혈관 건강이 걱정이라면 바로 이것을 드셔야 돼요. 가지는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호불호가 강한 채소예요.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특유의 물컹물컹한 식감 때문인지 싫어하시는 분들도 참 많은데 건강에 좋다는 것은 들어봐서 알지만 어릴 때의 기억 때문에 선뜻 먹지 않게 되는 채소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가지는 반드시 먹어야 될 채소예요. 가지는 미네랄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안토시아닌, 마그네슘도 풍부하고 여러 가지 영양소가 풍부해서 건강을 위해 반드시 섭취해야 될 채소인데 아무리 좋은 채소라도 먹는 방법이
방법에 따라 영양소를 잘 섭취할 수도 있고 건강에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죠. 지금부터는 가지의 효능과 먹는 방법,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가지를 드실 때 주의사항까지 가지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짙은 보라색의 가지는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는 품목인데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은 가지를 여러 형태로 많이 드시는데 장아찌, 파스타, 구이, 찌개 등 여러 요리에 가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2021년 기준으로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가지가 6만 kg이라고 해요. 일본이 우리나라의 가지를 정말 좋아하는데 반면에 우리나라 1인당 연간 가지의 섭취량은 100g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도 가지의 효능을 제대로 알고 섭취해서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 가지의 효능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심혈관 질환으로 병원을 많이 가게 되는데 가지에는 칼륨이 풍부해서 심박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도 주고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서 혈압을 낮추는 데에도 효과가 있어요. 가지에 풍부하게 함유된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도 낮춰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도 높여주는 효능도 있죠. 이런 효능들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평소에 가지를 주기적으로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으로 병원에 갈 일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는 있겠죠. 두 번째 가지의 효능은 염증을 억제하고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민간요법으로 사마귀를 제거할 때 가지를 사용했을 정도로 염증 제거에 효능이 좋은 건데 특히 점막에 있는 염증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 몸의 점막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입안, 잇몸, 식도, 기관지, 위장, 대장, 소화기관은 거의 모두 점막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입으로 음식이 들어가서 항문으로 배출되기까지 모든 곳이 점막으로 이루어졌는데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스트레스나 특정 음식으로 인한 지속적인 자극은 이렇게 점막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이런 염증을 억제하는 데 가지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가지의 효능은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가지에 풍부한 식이섬유는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과 지방의 흡수와 소화를 늦춰주는 역할을 해요. 이런 작용으로 혈당을 낮추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식이섬유는 당을 흡착해서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느려지게 해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 급격히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을 예방할 수 있고 저혈당도 방지해줘요. 이런 효능으로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또한 가지에 풍부한 폴리페놀 성분과 천연식물 화합물은 설탕의 흡수를 감소시키죠.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켜줘서 혈당을 낮추는 데도 도움을 주게 되죠. 네 번째 가지의 효능은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가지의 짙은 보라색을 나수닌이라고 하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데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바로 세포와 혈관이 노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것인데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혈관을 보호해주고 추가적으로 과도한 철분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어요. 철이 공기와 만나면 산화가 돼서 빨갛게 부식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도 철분이 필요 이상 쌓이게 되면 세포와 혈관을 산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철분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지만 과도하게 쌓이게 되면 노화를 촉진하는 부작용이 될 수가 있어요.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바로 붉은색 고기죠. 따라서 평소에 고기를 좋아하시고 자주 드시는 분들이라면 가지와 함께 드시는 게 정말 좋겠죠. 다섯 번째 가지의 효능은 감염을 예방한다는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질 때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감염에 걸리기 쉬운데 가지에 풍부하게 함유된 클로로겐산과 폴리페놀 성분은 세균과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서 감염 예방에 큰 도움이 돼요. 이러한 효능은 가지의 껍질과 꼭지 부분이 특히 좋은 효능을 나타내는데 가지 꼭지는 보통 요리할 때 버리잖아요. 이제부터는 가지 꼭지를 버리지 마세요. 말려서 끓인 물로 가글을 하시면 천연 구강 세정제의 역할을 한다고 해요. 꼭지에는 스코폴레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파이토케미컬의 일종으로 나쁜균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해요. 이런 효능으로 감염뿐 아니라 염증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을 주죠. 우리 입속에는 각종 세균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이런 세균들은 충치나 치주염, 구내염을 발생시키는 주범이 될 수가 있겠죠. 나이가 들면서 치아나 잇몸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소금물로 가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소금은 삼투압의 작용으로 잇몸의 붓기를 빼고 약간의 살균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염증 자체를 없애지는 못해요. 그래서 가글을 하시려면 가지를 이용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죠. 말린 가지 꼭지를 15분에서 20분 정도 펄펄 끓인 뒤에 식혀서 약간의 소금을 탄 후에 가글을 하시면 잇몸병과 구내염 등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여섯 번째 가지의 효능은 항암 효과예요.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는 이 항암 성분들이 가지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일본이 가지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일본의 농림성식품연구소에서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가지, 시금치, 브로콜리 세 가지를 이용해 발암물질을 억제하는 실험을 했는데 해당 연구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아프라톡신, 타르질 등에 대한 돌연변이 유발 억제 효과를 평가했어요. 그 결과 가지에서 약 80% 이상 발암물질을 억제하는 효과가 밝혀졌죠. 또 다른 연구에서도 가지의 알카로이드성 식이섬유가 유방암, 대장암, 난소암 등의 원인이 되는 동물성 지방을 제거하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도 발견하기도 했죠. 또한 가지에 풍부한 폴리페놀은 대표적인 항암
성분이기도 해요. 가지는 여러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는 훌륭한 항암식품이 틀림없죠. 7번째 가지의 효능은 시력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눈의 망막에는 빛을 감지하는 역할을 하는 로놉신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가거나 깜깜한 곳에서 불을 켜면 눈이 보신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증상들은 로놉신이 빛에 의해서 한순간에 대량으로 분해되면서 시신경에 강한 자극을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에 로놉신이 줄어들면 시력 저하나 야맹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로놉신이 생성되려면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죠. 가지의 속살에는 이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고, 또한 가지 껍질에 풍부한 안토시아닌 성분은 시신경 주변에 모세혈관이 노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효능으로 시신경을 보호하고 눈의 노화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이 항산화 성분이에요. 8번째 가지의 효능은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지에는 비타민 B6나 엽산, 마그네슘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러한 영양소는 뇌의 신경전달 물질의 생성을 촉진하고 뇌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있어요. 또한 가지에 함유된 안토시아닌은 뇌의 노화를 방지하고 기억력 향상을 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이렇게 가지는 뇌 기능 유지와 뇌 건강에도 좋은 효과를 나타내죠. 9번째 가지의 효능은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준다는 거죠. 가지에 함유된 비타민 C와 칼슘, 마그네슘 등등의 성분들이 우리 몸의 대사를 촉진하고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체온 조절에도 도움을 주고, 가지에 함유된 스코폴레틴과 스코파론 성분은 근육의 신경 안정 및 경련을 완화시켜주는 효능이 있어서 근육 피로 회복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10번째 가지에는 열을 내려주는 해열 작용도 있어요. 가지는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는 채소고, 평소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의 체온을 다스려주는 효과도 있고, 감기로 인해 열을 오를 때도 열을 내려줬은 해열 효과도 갖고 있어요. 가지에 클로로겐산 성분이 염증 매개 물질인 프로스타길란딘과 사이토카인 생성을 억제해서 염증 반응으로 인한 발열도 완화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가지를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은 따로 있겠죠. 그냥 드시는 것보다 들기름과 함께 조리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가지에 있는 리놀렌산과 비타민 E는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들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는데, 가지의 속살은 스펀지같이 기름을 흡수하기 때문에 들기름의 영양소 흡수율은 더욱 높아질 수가 있죠. 들기름은 하루 한 스푼씩 약처럼 드시는 분들도 있을 만큼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 치매를 유발하는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알츠하이머 치매를 예방하는 효능도 있어요. 또한 피토스테롤이라는 성분이 함유가 되어 혈관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데도 도움이 되고, 이뿐 아니라 염증성 질환도 예방할 수 있고 뼈의 건강에도 도움되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장 건강에도 정말 좋은 효능을 발휘하는 것이 들기름이죠. 이러한 들기름이 가지와 만나면 효과가 극대화가 되는 건데, 가지를 요리할 때는 쪄서 드시는 게 가장 많은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죠. 상명대학교 외식영양학과 연구팀이 이에 대한 실험도 진행했었는데, 가지 100g에 물에 넣어 삶는 방법, 찜기에 넣어 찌는 방법, 그리고 랩을 씌워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방법,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가지를 조리했어요. 이때 가지의 항산화 성분인 클로로겐산의 함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을 했는데, 찜기에 넣고 쪘을 때 클로로겐산 함량이 늘어났다고 해요. 항산화 성분뿐만 아니라 칼슘도 가지를 쪘을 때 가장 많은 함량이 나왔다고 하는데, 근데 항상 쪄서만 드실 수는 없잖아요. 삶아서 드신다면 가지 삶은 물은 절대 버리지 말고 함께 드시는 게 좋아요. 짙은 보라색의 가지 껍질에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한데, 이 안토시아닌의 항산화 효과는 토마토의 3배, 브로콜리의 2배로 알려져 있어요. 이 안토시아닌은 항산화 작용도 강력하지만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신체가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성분이에요. 그런데 이 안토시아닌은 수용성 성분으로 물에 잘 녹아 나와요. 그래서 가지를 씻을 때는 너무 물에 오래 담가 두시지 마시고, 가지를 삶아서 조리했다면 이 물에 안토시아닌도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지 삶은 물을 차처럼 드셔도 되고, 다른 요리할 때 채수로 사용하셔도 좋아요. 이렇게 좋은 가지도 주의하실 사항이 있어요. 많은 채소나 과일들이 익히지 않고 생으로 드실 때 좋은 경우가 많은데, 가지는 절대로 생으로 드시면 안 돼요. 가지에는 솔라닌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이 있기 때문인데, 쌍난 감자에 생기는 독성과 같은 거예요. 이 독성은 위경련이나 복통, 현기증, 식중독의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으므로 가지는 반드시 익혀서 드시는 게 좋고, 가지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도 섭취에 주의하셔야 돼요. 가지를 먹거나 만지기만 해도 입 주변 피부가 가렵고 두통이나 복통이 생긴다면 가지 알러지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섭취에 주의해 드시고, 아토피나 다른 알레르기 때문에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시고 있는 분들도 가지 섭취에 대해서는 주의하시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가지는 찬 성질의 음식이기 때문에 체질 자체가 냉해서 몸에 냉증이 있는 분들은 가지를 과량 섭취할 경우 위장에 탈이 날 수가 있으므로 섭취에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즘 들어 뱃살, 내장지방 쏙 빼는데 효능이 좋기로 소문난 레몬, 요리에도 많이 사용되는 과일인데 레몬에는 다양한 영양 성분들이 많아요. 근데 레몬도 잘 알고 드셔야 제대로 된 효능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잘못 드시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 영상을 통해 레몬에 어떤 효능이 있는지, 어떻게 드셔야 되는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레몬 드실 때 주의할 점까지 레몬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레몬은 다이어트뿐 아니라 당뇨 예방과 관리에도 아주 탁월한 효능이 있는데 최근 연구 결과에서 레몬에 들어있는 비타민 C와 풍부한 식이섬유, 각종 무기질과 구연산이 혈당 조절에 효과가 있어서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지방을 분해해주는 효능이 있어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어요. 또한 레몬은 독소를 배출해주는 효능이 있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몸 안에 칼로리를 소모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몸에 붓기도 빼고 체중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그럼 레몬의 효능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2주 동안 진행된 연구에서 고지방 식단에다가 레몬 껍질에 함유된 페놀을 함께 섭취한 설치류는 고지방 식단만 섭취한 설치류보다 체중이 감소했다는 것을 발표했대요. 또한 체질량 지수가 높은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레몬 다이어트를 시행한 결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체중과 허리둘레가 줄어들 뿐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까지 좋아진 결과를 볼 수 있었고 레몬 껍질은 이런 독소를 배출하는 효능뿐 아니라 변비를 해결하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죠. 레몬 껍질에는 비타민 C뿐 아니라 혈관 건강에 좋은 헤스피리딘, 그리고 골다공증 예방과 뼈 건강에 아주 중요한 칼슘, 그리고 팩틴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바로 이 팩틴이 변비를 예방하는 데도 좋은 효능을 발휘해요.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은 위에서 대장까지 가는 동안 많은 수분을 흡수해서 변을 무르게 만들어주고 장에 머물러 있는 노폐물과 다양한 유해 물질을 흡착해서 변과 함께 몸 밖으로 배출시키죠. 장내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고 건강한 장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주죠. 그리고 레몬 과육에는 없고 오직 레몬 껍질에만 있는 성분이 있어요. 디리모넨이라고 하는 천연 오일인데 디리모넨은 레몬의 상큼한 향을 내는 성분이기도 하고 장을 자극해서 연동 운동이 활발하게 되도록 도와줘서 변비를 예방해 줄 수가 있어요. 또 레몬에는 구연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구연산이 우리 몸의 지방 분해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해주죠. 활성화된 지방 분해 효소는 쌓여있는 내장 지방을 태워주고 허리둘레를 줄여주는 데도 많은 도움을 주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레몬수를 마시면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이 활발해서 몸 안에 에너지 소비가 활성화돼요. 대한비만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 레몬수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내장 지방이 더 많이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또한 레몬에 들어있는 성분들은 뇌졸중의 위험을 줄여주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고 한 연구에 따르면 감귤류에 함유되어 있는 플라보노이드는 여성의 허혈성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발표했어요. 허혈성 뇌졸중은 가장 흔한 유형의 뇌졸중인데 혈전 때문에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방해되면서 발생할 수가 있죠.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된 음식을 오랜 기간 동안 섭취하면 이런 심혈관 질환뿐 아니라 각종 암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레몬에는 이런 플라보노이드와 함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 C가 풍부해요. 이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암세포를 억제하고 항암 효과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또한 이 레몬은 피부 미용에도 좋은데 피부색을 건강하게 해주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어요. 비타민 C는 콜라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피부를 환하게 해주고 잡티를 제거해주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레몬의 놀라운 효능 중 하나는 당뇨를 예방, 개선하는 데 탁월하다는 건데 레몬에는 헤스페리딘이라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헤스피리딘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데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야 혈당이 잘 조절되는데 당뇨가 발생하면 이 감수성이 떨어지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죠. 헤스피리딘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게 돼요. 또한 레몬에는 많은 양의 항산화 물질들이 들어있는데 비타민 C뿐 아니라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등 다양한 물질들이 혈당으로 인해 공격받고 상처난 세포들을 보호해주는데 장의 베타세포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효능이죠. 베타세포는 인슐린은 불비하는 세포인데 당뇨가 생기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돼요. 레몬을 통해 베타세포를 보호해서 당뇨를 예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레몬을 복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레몬수죠. 그럼 레몬수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깨끗하게 씻은 레몬 1개와 물 1리터를 준비해주세요. 레몬은 양 끝 부분은 쓴맛이 내기 때문에 잘라주시고 레몬의 씨는 제거해도 되고 그냥 드셔도 되고 적당한 크기로 자른 레몬은 80도 정도의 뜨거운 물에 넣어주죠. 충분히 우려내주시면 레몬물이 완성돼요. 물의 온도별로 레몬물의 항산화 능력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실험을 한 결과 8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서 가장 높은 항산화 나타났다는 실험 결과도 있어요. 레몬의 제대로 된 효능을 얻기 위해서는 레몬물을 만들 때 꼭 뜨거운 물로 레몬을 우려내 주시길 바래요. 레몬물은 실온에서 어느 정도 식힌 후 미지근해졌을 때 마시면 돼요. 레몬의 산미가 강해서 드시기 힘드신 분들은 물을 충분히 더 희석해서 드시다가 적응이 되면 물의 양을 줄이시면 돼요. 이런 레몬수를 만들어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반드시
시 충분한 양의 레몬을 넣어야 된다는 거고, 레몬 수를 만들 때 레몬 자른 건 몇 조각 넣어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정도는 충분하지 않아요. 1리터에 레몬 1개 정도 우려 드셔야 레몬의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설탕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레몬의 신맛이 강해서 먹기 힘드신 분들이 종종 설탕을 넣어 드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우리 몸에 독이 되죠. 레몬수의 맛을 위해 설탕을 넣으면 설탕을 과하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넣으시지 않는 게 좋고, 세 번째는 레몬을 세척할 때는 깨끗하게 세척한다고 식초, 베이킹소다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 레몬은 물에 2분 정도 담아두었다가 흐르는 못에 잘 씻어주면 농약은 100% 제거된다고 해요. 근데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사용하게 되면 농약이 일부 남아있다는 것을 발표했대요. 레몬을 세척할 때는 아무것도 넣지 않은 깨끗한 물을 사용하시는 걸 권장해 드시는 게 좋고요. 다음으로 레몬과 함께 드시면 시너지의 효과가 내는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계피예요. 레몬과 계피를 함께 사용해서 약으로 쓰기도 하는데, 레몬과 계피를 함께 드시면 면역 체계를 강화해 주는 데도 도움이 되고, 계피의 향긋한 향과 매운맛이 특징인데 소화를 도와줄 뿐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어요. 또한 레몬에는 염증을 억제하고 수치를 줄여주는 산화방지제가 풍부한데, 레몬과 계피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강력한 항염작용이 나타나서 관절염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레몬과 계피는 또 다이어트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계피는 혈액 속의 인슐린과 탄수화물 수치를 조절해서 복부에 지방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레몬은 고구마와 함께 드셔도 좋은데,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나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서 염증을 감소시키고 안구 세포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죠. 항산화제인 베타카로틴이 매우 풍부해서 안구 건조증의 위험도 줄이고 눈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이 레몬도 비타민 C와 다양한 항산화 물질들을 함유하고 있어서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를 더욱 높일 수가 있겠죠. 삶아서 먹고, 데쳐 먹고, 쪄 먹기도 하고, 볶아서도 먹고, 전으로도 부쳐서 먹는 정말 다양하게 먹는 채소가 바로 감자인데요. 건강에 좋은 감자도 잘 알고 드시면 좋겠죠. 먼저 감자를 드실 때 무엇과 함께 먹으면 안 되고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감자는 바나나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칼륨과 다양한 영양 성분,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에너지 공급과 다이어트에 좋기로 소문난 바나나가 감자와 함께 먹으면 안 된다니 정말 생각도 못하지 않았을까요?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기로 유명한 칼륨은 바나나뿐만 아니라 감자에도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드시게 되면 칼륨이 몸속에 과다하게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세포의 수분 균형이 깨져서 근육과 신경에 과도한 이완을 초래할 수가 있고요. 근육의 무력감과 만성적인 손발 저림을 넘어서 심장 부정맥이나 급성 혈압 상승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함께 드시지 않고 따로 드시게 되면 칼륨은 우리 몸에 정말 좋은 효능을 발휘를 하는데요. 몸속에 나트륨을 배출할 뿐만 아니라 칼륨은 혈관을 확장해서 몸속의 노폐물도 원활하게 배출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감자에 풍부한 칼륨은 알칼리성으로 혈액의 산성화를 방지해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고, 마그네슘과 같이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큰 도움을 주어서 다리나 종아리 근육의 갑작스러운 경련을 예방해주는 역할도 해줍니다. 따라서 감자는 고혈압, 동맥경화,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뼈와 근육의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런 감자는 정말 다양하게 조리해서 먹을 수가 있죠. 조리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바로 감자전이나 감자튀김은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감자튀김이나 감자전은 칼로리가 높고 비만과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트랜스 지방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서 건강에 안 좋다는 사실은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감자를 튀기게 되면 아크릴아마이드라는 유해 물질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튀긴 감자 정말 꿀맛인데요. 감자와 고구마 같이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을 높은 온도로 굽거나 튀길 때 생성되는 아크릴아마이드는 암을 유발하고 뇌신경의 단백질을 손상을 시켜서 알츠하이머성 치매, 파킨슨병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아크릴아마이드는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암연구소에서 유해물질로 지정된 매우 위험한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위험한 물질을 만들어 먹을 필요는 없겠죠. 그렇다면 튀김 말고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감자를 삶아서 소금이나 설탕을 찍어 먹는 것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물속에 넣어서 삶는 것보다는 찜기에 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에는 클로로겐산이라고 하는 폴리페놀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폴리페놀 성분이 특히 좋은 기능을 많이 하게 됩니다. 폴리페놀은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이 강력하기 때문에 세포의 손상을 방지하고 세포의 변형도 방지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항암 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클로로겐산이 심장질환의 위험성 정도를 감소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과산화지질을 방지해주는
관리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질, 지방, 기름이 과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특히 피부의 주름, 피부의 노화 이런 것을 막아주는데 감자의 클로로겐산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체지방을 분해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클로로겐산이 지방을 분해하기 때문에 비만의 방지와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클로로겐산이 막아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당뇨의 예방과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클로로겐산은 감자의 속살에 있는 게 아니고 사실 감자 껍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감자 껍질 1g당 클로로겐산이 1mg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자를 먹을 때는 감자 껍질을 잘 닦은 다음에 감자 껍질도 같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감자를 조리할 때 클로로겐산의 함량이 변화될 수가 있는데요. 생 감자 껍질 1g에 클로로겐산이 1mg이 들어있고 감자를 삶았을 때에는 0.6mg으로 감소하고 찜기에 쪘을 때는 오히려 늘어나서 1.6mg 정도 들어가 있고 또 굽게 되면 줄어들어서 약 0.2mg 정도밖에 없습니다. 또 끓는 물에는 클로로겐산이라고 하는 폴리페놀과 같은 좋은 성분들이 녹아버려서 우리가 감자를 삶았을 때 삶은 물은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좋은 성분들도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에 녹아서 버려지기 때문에 감자를 삶아서 먹는 방법은 좋은 성분을 조금 버리는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감자를 찌게 되면 오히려 감자의 효소 활성이 늘어나면서 클로로겐산이 더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감자를 먹을 때 싹이 난 부분은 다들 조심하시잖아요. 하나 더 조심할 것은 녹색으로 변한 감자입니다. 감자 싹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섭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 모두 알고 계시죠? 감자가 녹색으로 변한 것 역시 솔라닌 함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솔라닌은 감자와 같은 가직과 식물들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생성하는 천연 살충제입니다. 이 솔라닌은 독성이 매우 강력해서 소량 섭취만 해도 두통, 복통, 구토와 같은 식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과도한 섭취는 호흡곤란을 초래해서 매우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뜨거운 열로 요리를 하면 솔라닌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하는데 솔라닌은 285도 이상으로 가열해야지 분해가 되기 때문에 100도의 물로는 아무리 삶아도 독소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솔라닌은 감자가 햇빛에 노출될수록 생성이 빨라지기 때문에 감자는 무조건 어두운 곳에 보관해 주시고 또 싹이 난 감자뿐 아니라 초록색으로 변한 감자는 반드시 폐기하셔야 됩니다. 감자를 보관할 때 간단한 팁을 알려드리면 보관하실 때 감자를 사과와 함께 두면 사과에서 발생하는 에틸렌가스가 감자에 싹이 나는 것을 억제하기 때문에 감자를 더 오래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감자 요리를 할 때 버터에 굽고 치즈를 올려 드시면 맛있잖아요. 그런데 이 버터와 치즈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맛으로만 보면 감자와 치즈, 버터의 만남은 정말 최고의 풍미를 자랑할 수가 있지만 건강에는 최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치즈와 버터를 감자 요리에 사용하게 되면 포화지방과 나트륨 섭취가 증가하게 되고 심혈관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치즈와 감자를 함께 드시면 맛과 식감이 아주 좋아지지만 고지방의 치즈는 칼로리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감자의 영양 성분을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치즈의 포화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가 있고 이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또한 치즈에 함유된 나트륨이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가 있고 혈압이 상승하게 되면 다양한 심혈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따라서 가능하면 저지방 치즈 또는 무지방 치즈를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감자와 궁합이 잘 맞는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삶은 감자 먹다 보면 목이 막히죠. 이때 우유 드시는 분들 계시죠? 이건 아주 잘 선택하신 겁니다. 감자를 먹게 되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풍부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자가 탄수화물 덩어리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고품질의 단백질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감자의 단백질은 우유와 계란에 이어서 흡수율이 높은 편이고 콩보다도 우수한 단백질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자에는 비타민 A, 칼슘, 지방이 부족한데 우유가 감자에 부족한 영양 성분을 완벽하게 보충해 줄 수가 있습니다. 반면 우유에는 비타민C가 부족한데 감자에 이 비타민C가 풍부해서 서로의 궁합이 정말 좋은 거죠. 감자를 우유와 함께 갈아서 마시거나 따뜻한 감자 스프를 만들어 드시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감자를 껍질째 조리해서 우유와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 걱정 없이 우리 몸에 에너지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식초가 있는데요. 감자와 식초와의 조합은 매우 생소하죠. 감자에는 각종 비타민이 정말 많이 들어있죠. 그 중에서도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한데요. 감자 한 개에는 비타민C 하루 권장 섭취량의 30% 이상이 들어있는데 사과보다도 무려 3배 정도 이상 많은 양입니다. 감자의 비타민C는 스트레스 해소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콜라겐 조직을 강화해서 피부를 탄력 있게 유지해 줄 수가 있고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C가
C가 열과 산에 약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감자의 비타민C는 감자 전분으로 인해서 마치 보호막처럼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열에 의한 손상이 적습니다. 따라서 감자는 열에 익혀도 비타민C가 파괴되는 것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타민C는 산도가 높은 환경에서 더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감자 요리나 감자 샐러드를 하실 때 식초나 레몬즙을 약간 뿌리면 비타민의 흡수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양파 또한 감자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데요. 감자가 위 건강에 좋다는 사실 혹시 아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항염작용을 하는 폴리페놀과 아르기닌 때문입니다. 이 성분들이 위 벽을 보호하고 세포 변형을 막아서 염증을 감소시키며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감자는 알칼리성 식품으로 건강에 이로운 식품으로 손꼽히는데요. 몸이 산성화될 때 다양한 질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혈액의 산도가 올라가게 되면 염증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이 염증이 암과 다른 질병으로 발전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알칼리 식품인 감자를 섭취함으로써 우리 몸을 중화시켜서 질병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양파는 감자와 마찬가지로 알칼리성 음식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감자의 항염 및 항암 효과를 강화하는 뛰어난 시너지 효과를 보여줍니다. 혈관 청소부로 불리는 양파는 혈관벽을 강화하고 염증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줄 수가 있죠. 또한 감자에 포함된 비타민의 흡수율을 높여줘서 감자의 효능을 극대화시켜 주고요. 감자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가 건강에 이로운 슈퍼푸드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이런 토마토는 감자와 함께 드시면 정말 보약과 같은 효과가 나오는데요. 토마토와 감자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의 섭취를 증가시키게 되고 특히 이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감자의 비타민C는 함께 작용하면서 인체의 항산화 작용을 극대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둘의 만남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며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토마토와 감자는 심혈관 건강을 강화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풍부한 섬유질과 항산화 물질은 장내 환경도 개선해 줄 수 있습니다. 또 콩과 식물들도 감자와 함께 먹으면 정말 좋은데요. 이들을 함께 먹게 되면 균형 잡힌 영양 성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콩과 식물은 식물성 단백질, 섬유질, 철분, 마그네슘과 같은 여러 비타민을 포함해서 심혈관을 건강하게 해주고 소화기관의 건강 개선과 혈당 조절에 훌륭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당뇨병을 예방할 수가 있고 혈당을 조절해주면 혈관이 건강하게 유지가 되고 혈관 건강은 치매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콩과 식물과 감자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단백질과 필수 미네랄의 훌륭한 조합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포만감을 유지시켜주고 장기적인 에너지 공급을 지원하고 감자의 복합 탄수화물과 잘 어울려서 식후에 급격한 혈당 상승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